놓칠 수 없는 부동산 정보가 함께하는 시간, 이현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쿠키뉴스 이현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은요. 문재인 정부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전세적으로 도시재생은 끊임없이 언급됐던 화두인데요.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재생과 관련된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발표되면서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도시재생 뉴딜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준비가 되고 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공약이죠. 도시재생 뉴딜이 올 하반기에 구체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도시재생 뉴딜 정책이 어떤 건지부터 좀 알아보고 가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말 그대로 도시를 복원하면서 다시 재생한다는 의미인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매년 100곳씩 5년 동안 노후 주거지 500곳을 주거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사업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사업 방식은요.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주변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기존 형태로 본다면 가로주택 정비 사업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도시재생 뉴딜이 문재인 대통령이 그 후보 시절일 때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대통령 당선이 되기 이전부터 계속해서 이 정책을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는데요. 애초 이 사업은요, 2013년도에도 있긴 있었습니다. 도시재생 특별법이 시작이 되면서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요. 하지만 예산이 적고 또 대상이 적어서 큰 효과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올해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사업이 본격화되기 시작을 했고요. 지금 문재인 정부가 특히 이제 공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네, 그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간담회에서 이 관련 정책 중요성을 누차 강조했던 걸로 들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가 후보 시절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내세운 정책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간 부서인 국토교통부에서도 이 정책을 주 부서로 정하고 계속해서 이제 열심히 시행을 하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제 간담회가 있을 때마다 이 도시재생과 관련된 사업 계획을 내놓고 있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는 사업단을 발족을 했고요. 그리고 공모 계획안 초안도 공개하고요. 올 연말까지 100곳의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겠다는 발표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발표한 말을 들어보면요. 9월 중에 각 지자체로부터 응모를 받아서 선발할 예정이지만 지금 이제 해달라는 곳이 많아서 100곳을 선정하기는 좀 힘들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시행 단계를 밝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군요. 이거 보니까 국토교통부에서 앞에서 끌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뒤에서 밀면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본격적으로 시동이 걸린 상태인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는 꽤 환영을 하는 분위기인가 보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자체에서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인데요. 그동안 이제 구도심 위주로 공동화가 되거나 노후화된 건물이 굉장히 많았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지방비로 이런 부분들을 충족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중앙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아무래도 국비를 받아 사업을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지자체는 굉장히 환영하는 분위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지역별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모든 지역별로 다 준비가 되어 있진 않고요. 그러니까 도마다 좀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사업 계획을 실행하겠다 계획을 밝히는 정도인데요. 일단 경상북도에서는요, 그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정책에 맞춰서 전담 조직을 신설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도시재생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도시재생 모델을 어떻게 구축할 것인지 이런 계획도 설립 중이라고 합니다. 대구시에서도 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그 대구 도시공사를 위주로 해서 도시재생 기획단을 일단 구성을 했고요. 현재 2,600억 원 규모의 도시재생 사업을 뉴딜 정책에 맞춰서 추진하겠다 이런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광주시에서도 역시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이런 사단법인 형태의 어떤 도시재생 공동센터를 설립을 해서 지금 아직까지는 구체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사업들을 설립하는 그런 위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전담팀까지 꾸려서 할 정도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이 많다면 지자체 간에서도 이 경쟁이 상당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기존 정비 사업과는 어떻게 달라지는 겁니까, 그럼? 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도시재생 뉴딜 정책과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것과 뭐가 다르냐 이런 걸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가장 이제 근본적으로 다른 건 기존의 이제 방식들은 다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었다면 이 도시재생 뉴딜은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추가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는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전면 철거를 해서 사업성을 내기 위한 사업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게 이런 사업들이 추진이 되면 개발이 되면 원주민들이 쫓겨나는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정책은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도시를 좀 정비하고 또 마을 주차장이나 어린이집 이런 생활 기반 시설을 확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규모로 정비를 하거나 아니면 기반 시설을 설치하면서 노후 도심과 주거지를 재생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근본적으로 그게 다르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뉴타운 같이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니라 개보수를 통해서 노후화된 도심을 활성화하자. 이런데 그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정비 사업에서 발생했던 그런 문제점들을 좀 뛰어넘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또 그 부분이 장점으로 부각이 될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방식의 이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규모 정비지구를 계획하고 또 기존에는 조합들이 이제 주로 축을 이뤄서 재개발 사업을 많이 추진했었는데요.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단 사업성이 높은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투기적 자본이 많이 들어와서 부동산 시장의 가격을 올리는 그런 역효과를 발생을 시켰습니다. 그럼 문제가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이 마을이 변화가하면 기존에 살던 원주민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쫓겨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젠트리피케이션, 요즘 많이 문제가 되는 그런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좀 이제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또 이해관계자들의 갈등도 좀 심해졌고요. 부정행위나 또 사업 진행에 발목을 잡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도시재생 뉴딜 정책 같은 경우에는 이걸 전면 철거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업성을 높이기보다는 기존의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그렇게 정비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치솟거나 아니면 사업성 위주로 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존의 거를 정비하면서 기존의 주민들이 생활을 좀 더 윤택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어쨌거나 정부나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좀 정비를 해야 하는 그런 기반 시설에 대한 책임을 맡는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아무래도 원칙에 충실한 그런 재생 방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유럽 국가나 이런 데를 보면 기존의 것을 유지하면서 조금씩 정비해 나가는 방식으로 도시 재생을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방식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기존에는 무조건 철거하고 새로 짓는 그런 형태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문재인 정부의 도시 재생 뉴딜 정책이 시행이 된다면 기존의 것에 충실한 그런 정책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아파트 가격이 막 치솟거나 아니면은 사업성으로 담보로 한 그런 이제 부분들은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물론 방금 얘기했던 그런 장점들도 있지만 단점도 물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정부가 구체적인 계획 방향을 잡지 못하는 등 이런 단점이라든지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장 많이 나오는 단점은요, 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큰 그림에서는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세부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건지 그리고 그로 인해서 어떤 세금을 들여서 어떻게 할 건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는 점인데요. 또 하나 문제가 되는 게 시간적인 문제입니다. 일단 이제 대통령 임기가 5년 동안인데 이 정책이 5년 안에 해결할 수 없다라는 건데요.
이거는 이제 끊임없이 계속해서 재생을 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임기 안에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이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임기가 끝나고 나서 또 흐지부지한 정책이 되진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심 공동화는 장기화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커서 또 지역 불균형이 생길 가능성도 있는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아직까지 어떻게 하겠다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서서 잠깐 언급됐던 단어긴 한데 젠트리피케이션 이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요즘 보면 많은 전문가들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다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일단 젠트리피케이션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낙후한 구도심이 있는데요. 이 구도심이 번성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자본이 투입돼서 이게 개발이 되면 사람이 몰리게 되고요. 그 여파로 인해서 임대료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가격이 치솟게 되면요. 이 안에 살던 원주민들이 오히려 이 주거를 잃고 밖으로 밀려나는 현상인데요. 그래서 요즘에 개발 사업이 대두될 때 이 젠트리피케이션이 문제가 된다라는 지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민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서는 이런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게 미리 예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고 있는데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한 우려를 인식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하고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젠트리피케이션은 도시 재생에서 필연적으로 또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은 이런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정책이 실행되기 전에 어떤 법적인 제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자체가 지역 상생 협력에 관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요. 또 아니면 전월세 안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보완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개발이 되고 가격이 올랐을 때 원주민이 쫓겨나지 않을 만한 그런 어떤 법적인 제정이 반드시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젠트리피케이션은 이 도시 재생 사업을 할 때 가장 큰 부작용으로 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확실한 예방법부터 좀 마련을 해 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게 자금 조달입니다. 도시재생 뉴딜의 자금 조달은 지금 어떻게 예정이 돼 있습니까? 네, 일단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이 우려하는 부분도 이 자금 조달 문제입니다. 정부에서 어떻게 밝히냐면요. 공공자원으로만 하겠다. 그러니까 민간을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했는데요. 일단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겠다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는요. 총 예산이 50조 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50조 원이라는 돈은 상당히 어마어마한데요. 과거에 이제 용산 국제업무지구에 추진됐던 돈이 약 31조 원이었고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약 22조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과 비교해도 최대 규모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정부에서는 이 5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하겠다면 밝혔냐면요. 연간 10조 원에 달하는 예산 중에서 2조 원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3조 원은 LH 한국주택공사하고 SH 서울주택공사에서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5조 원은 주택도시기금으로 마련할 예정이어서 민간 참여를 전혀 들이지 않고 그냥 국가 재원으로만 마련하겠다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정부 재정과 공기업의 사업비로만 충당하는 일이 쉽지만은 않을 텐데 민간 투자는 아예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 투자를 전혀 받지 않겠다라는 기조를 세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많은 전문가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돈줄을 쥐고 있는 일단 국회에서 매년 2조 원의 국비 재원의 협조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이런 국회에서 동의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앞서서 공기업을 통해서 재원 마련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미 LH가요 빚더미 수준입니다. 굉장히 위험 수준의 빚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재원을 마련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50조 원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거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재원 조달 이거는 또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 나갈지 걱정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일단은 이제 정부가 5년 동안 이 임기 내에 이 정책을 추진하겠다라고 했는데요. 사실 지금 지역적으로 보면 구도심이나 아니면 낙후된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이런 지역을 임기 내에 5년 안에 해결하기란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실질적으로 임기가 5년인데요. 사업을 추진하고 계획하고 또 이런 기간이 걸리면 사업 추진 기간을 제대로 따지면 길어야 3년, 뭐 4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안에 이런 정책을 모두 시행하는 건 사실 불가능하다는 게 많은 전문가들의 지적인데요. 뉴타운 사업이나 뭐 보금자리 주택에서 우리가 봤듯이 500곳을 선정하는 건 가능하지만 임기 5년 안에 500곳을 정해서 50조 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많은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나라는 지적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임기 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사실은 돈이 들어간 만큼 또 부동산 쪽에서도 문제가 예상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개발되는 곳에 돈이 몰리면 아무래도 투기 세력이 늘 몰리기 마련인데요. 정부에서 50조 원이라는 정책을 뉴딜 사업에 추진하겠다라고 발표를 하면서 이미 전국 각지에서 수혜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의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이를 놓치지 않고 어느 곳에 수혜가 될까라고 해서 벌써 땅을 매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이 되면 아무래도 투자자들이나 투기 세력이 많이 유입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리 법적으로 규제를 하고 해도 상승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에는 있는 사람들의 또 잔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원주민을 위한 혜택을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위한 보완책이 미리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거나 결국은 이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으로 내어놓은 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우리에게는 기회가 될 수도 혹은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나라도 아직 이제 구도심이나 비활성화된 지역이 굉장히 많죠. 그런데 여태까지는 사업성이나 아니면 예산이 부족하는 그런 이유로 많이 개발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시재생 뉴딜 정책 사업이 시행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나라의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새로운 도시재생 사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자체 입장에서는 분명 매력적인 사업인데요. 하지만 국비 지원만으로 이 사업이 진행되기는 한계가 있어 보이고요. 또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이 병행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향을 내놓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구체적이고 좀 더 현실적인 대책과 그런 마련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아직까지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은 게 사실인데요. 하지만 이 새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당초 기대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그리고 경기 회복의 원동력으로 작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오늘 톡톡 부동산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의 이현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